혹시 요즘 자꾸 어지러워서 벽을 짚고 다니신 적 있으신가요? 딸꾹질이 하루 종일 멈추지 않아서 밤새 잠도 못 주신 분 계신가요? 발등을 만졌는데 맥박이 잘 안 느껴지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시다면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 상담실에서 만난 68세 김정우님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몇 달 전부터 자꾸 어지럽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만 어지럽더니 나중에는 고개만 돌려도 어지러워지셨대요. 그래서 이비인후과 가서 이석증 약 먹고 내과 가서 빈혈 검사하고 그렇게 몇 달을 보냈대요. 약을 먹으면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어지러워지는 걸 반복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딸꾹질이 시작됐는데 이게 하루 종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새도록 딸꾹질이 계속됐대요.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잠도 못 주무시니까 너무 힘드셨대요.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저를 찾아오신 거죠. 검사를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뇌경색이 생기기 직전이었어요. 뇌혈관이 70%나 막혀 있었거든요. 한 달만 더 늦었다면 반신마비가 왔을 상황이었어요. 제가 딸꾹질 얘기 들었을 때 벌써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연구하면서 딸꾹질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결국 뇌졸중으로 이어진 사례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초기에는 단순 소화불량으로 생각하시다가 나중에는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되신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첫째, 최근 몇 달 동안 어지러워서 벽을 잡거나 주저앉은 적이 두세 번 이상 있으신가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나 갑자기 고개를 돌릴 때 어지러우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둘째, 딸꾹질이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일주일에 서너 번씩 자주 나는 분 계신가요? 위장약 먹어도 소용없고 등 두드려도 멈추지 않는 딸꾹질 말이에요. 셋째, 발등을 만져봤는데 맥박이 약하거나 거의 안 느껴지시나요? 양쪽 발을 비교해 봤을 때 한쪽이 유독 약하게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하나라도 해당되면 나도 모르게 뇌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게 시작되면 회복이 어려워지고 3개월 안에 반신마비가 찾아올 수 있어요. 통계를 보면 뇌졸중 환자의 80% 이상이 전조 증상을 경험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중 90%는 그게 뇌졸중 신호인 줄 몰랐대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 거죠. 하지만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누구나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영상 속 내용을 모르시면 앞으로 3개월 안에 뇌졸중이 찾아올 수 있어요. 반신마비로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거나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식사도 혼자 못하고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결국 가족에게 짐이 되는 삶을 살게 되죠. 저는 28년간 뇌혈관 경고 신호를 연구해온 박사 정하늘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이 이런 신호를 놓쳐서 고생하시는 걸 봤어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그 미묘한 변화들을 스스로 구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지금 바로 양쪽 발등을 만져보세요. 맥박이 느껴지시나요? 양쪽이 비슷하게 느껴지시나요? 댓글로 왼쪽 약함, 오른쪽 약함, 양쪽 정상 이렇게 간단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얼마 전에 제 상담실에서 68세 김정우님을 만났어요. 처음 오셨을 때 표정이 정말 안 좋으셨거든요. 몇 주째 아침마다 어지럽고 비틀거린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며칠 동안 딸꾹질이 하루 종일 이어졌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위장이 안 좋은가 보다 하고 소화제를 드셨대요. 그런데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김정우님은 그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나이 들면 다 이런가 봐요. 근데 제가 발등 맥박을 확인해 보자고 했을 때 한쪽이 거의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검사를 권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70%나 좁아져 있었던 거예요. 조금만 더 늦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여러분도 김정우님처럼 지금 이 순간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고 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김정우님은 그때부터 달라지셨어요. 매일 아침 혈압을 재기 시작했고요. 식단에서 짠 음식을 완전히 빼셨어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꼭 발등 맥박을 체크하셨죠. 이렇게 작은 실천들이 쌓이니까 2달 뒤에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때 뇌혈관 상태가 안정되었다는 결과를 받으셨어요. 정말 다행이었죠. 이처럼 작은 실천 하나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이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일상 속에서 뇌졸중을 부르는 전조 증상 5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일상에서 뇌졸중과 직접 연결되는 신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뇌졸중 3개월 전 몸이 보내는 5가지 경고 신호. 먼저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반복되는 어지럼과 멈추지 않는 딸꾹질입니다. 이 2가지가 함께 나타나면 정말 주의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위장 문제가 아니라 뇌관 부위의 혈류 장애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국내 한 대학 연구센터에서 장기 추적 조사를 했는데요. 어지럼과 지속적인 딸꾹질이 동반된 분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6개월 내에 뇌경색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절반 이상이에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신호인지 아시겠죠? 제가 만났던 72세 이영자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영자님은 딸꾹질이 이틀 넘게 지속됐어요. 처음엔 그냥 소화가 안 돼서 그런가 보다 하고 소화제만 드셨대요. 근데 딸꾹질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오셨고 바로 검사를 권했습니다. 결과는 초기 뇌경색이었어요. 정말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큰 문제 없이 관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틀 이상 지속되는 딸꾹질, 그리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어지럼이 있을 때는 바로 혈압 검사, 혈당 검사, 혈류 검사를 해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위장약이나 진통제로 해결하려고 미루는 거예요.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혹시 요즘 어지럽고 딸꾹질이 자주 반복되시나요? 그럼 지금 바로 메모해 두세요. 이건 뇌혈관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입니다. 그 다음으로 확인하셔야 할 게 있어요. 바로 발등 맥박입니다. 발등 맥박이 약하거나 아예 안 느껴질 때 이건 정말 중요한 신호거든요. 말초혈관의 순환 장애는 뇌혈관 문제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순환기 질환을 연구하는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순환기 질환을 가진 분들 10명 중 9명이 발등 맥박이 약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발끝까지 혈액이 제대로 안 가고 있다는 건 뇌로 가는 혈액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거든요. 당뇨가 있으셨던 70세 윤기철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윤기철님은 어느 날 발등을 만져봤는데 맥박이 거의 느껴지지 않더래요. 처음엔 그냥 발이 차가워서 그런가 보다 하셨대요. 근데 며칠이 지나도 계속 그래서 검사를 받으셨죠. 결과는 충격이었어요. 경동맥이 절반 이상 막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은 습관이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양쪽 발등을 손가락 3개로 눌러보세요. 맥박을 확인하는 거예요. 양쪽을 비교해 봤을 때 좌우 차이가 크게 느껴지면 꼭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발이 창백하거나 보라색으로 변했다면 즉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셔야 해요. 지금 바로 발등을 만져보세요. 맥박이 잘 느껴지시나요? 양쪽이 비슷한가요? 이 단순한 체크 하나가 여러분의 뇌혈관 상태를 가장 빨리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발등 맥박을 체크하는 방법을 65세에 처음 알게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처음 알게 되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한쪽이 약해요. 양쪽 다 잘 느껴져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증상은 갑자기 심한 건망증이 생길 때입니다. 그냥 깜빡하는 정도가 아니라 몇 시간 동안의 기억이 통째로 사라지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뇌혈류 저하의 신호일 수 있어요. 한국노년인지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미니 뇌졸중을 경험한 분들의 70%가 갑작스러운 기억 공백을 먼저 겪었다고 합니다. 70%요. 이건 정말 간과하면 안 되는 신호입니다. 65세 정미숙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정미숙님은 평소 수영을 즐기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수영장에 갔는데 갑자기 자기가 왜 거기 있는지 모르겠더래요. 몇 시간 동안의 기억이 완전히 비어 있었던 거죠.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대요. 근데 비슷한 일이 한 번 더 생기니까 불안해져서 검사를 받으셨어요. 결과는 작은 뇌혈관 경색 흔적이 발견된 거예요. 이런 증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뇌 MRI 검사를 권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 깜빡임과 구분하는 거예요. 힌트를 줘도 기억이 안 나면 이건 뇌신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뭐 먹었는지 깜빡했는데 김치찌개 먹었지 이렇게 얘기하면 아 맞아 하고 기억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아무리 힌트를 줘도 전혀 기억이 안 나면 이건 다른 문제예요. 혹시 최근에 몇 시간 동안 기억이 완전히 비었던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증상은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자꾸 빠질 때입니다. 이건 정말 명확한 신호거든요. 한쪽만 반복적으로 힘이 빠지는 건 반대편 뇌혈관의 경고입니다. 우리 뇌는 교차로 연결돼 있어서 오른쪽 팔다리는 왼쪽 뇌가 조절하고 왼쪽 팔다리는 오른쪽 뇌가 조절하거든요. 뇌졸중 초기 단계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60%가 이 증상을 경험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만큼 흔하게 나타나는 전조 증상이에요. 69세 김은철님은 오른팔에 힘이 빠져서 컵을 떨어뜨리는 일이 자주 있었대요. 처음엔 그냥 손목이 약해져서 그런가 보다 하셨는데 계속 반복되니까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검사를 받으셨고 뇌 MRI에서 막힌 혈관이 확인됐습니다. 여기서 간단한 자가 테스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양팔을 앞으로 쭉 뻗어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10초간 유지해 보는 거예요. 이때 한쪽 팔이 처지거나 떨어진다면 검사가 필요합니다. 정말 간단하죠? 지금 바로 해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만약 말이 어눌해지거나 얼굴이 한쪽으로 비틀린다면 이건 이미 뇌졸중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땐 지체 없이 즉시 119를 불러야 합니다. 골든타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최근에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신 적 있나요? 한쪽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걸을 때 불편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지금 양팔을 앞으로 쭉 뻗어서 10초간 유지해 보세요. 한쪽이 처지거나 떨리나요? 댓글로 양쪽 정상, 오른쪽 처짐, 왼쪽 떨림 이렇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체크 결과가 다른 분들에게도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증상은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일 때입니다. 이건 정말 응급신호예요. 눈으로 가는 혈류가 막혔다는 신호이고 곧 뇌혈관도 막힐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일시적으로 시야 장애가 왔다가
사라진 분들을 추적 조사했는데요. 3개월 내에 뇌경색이 발생한 경우가 50%를 넘었다고 합니다. 절반 이상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신호인지 아시겠죠? 73세 박재선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박재선님은 어느 날 갑자기 왼쪽 눈이 안 보이더래요. 근데 잠시 후에 다시 괜찮아졌대요. 그래서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어요. 근데 그 다음 달에 뇌경색으로 입원하셨어요. 정말 안타까운 경우죠. 잠깐이라도 시야가 가려졌다면 바로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뭔지 아세요? 증상이 사라졌다고 안심하는 거예요. 증상이 사라진 건 좋아진 게 아니에요. 뇌는 이미 경고를 보낸 겁니다. 다음엔 더 큰 문제로 올 수 있어요. 혹시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인 적 있으신가요? 커튼이 내려오듯이 시야가 가려진 적 있으신가요?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꼭 검사를 받아보세요. 자, 여기까지 뇌졸중이 오기 전 3개월 동안 몸이 보내는 5가지 신호를 살펴봤어요. 이제 이런 신호들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뇌혈관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검사와 관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증상들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검사가 있어요. 바로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목에 있는 경동맥은 뇌로 가는 혈액,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뇌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면서 뇌졸중 위험이 높아지죠.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하면 혈관 벽 두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정상은 1mm 이하인데 1.2mm 이상이면 초기 경고 신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검사 결과 듣고 그냥 조금 두껍네요. 이 말로 끝나면 안 돼요. 정확한 수치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40대 이후에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증 중에서 하나라도 있다면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권합니다. 특히 가족 중에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을 겪은 분이 있다면 더 자주 확인하셔야 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MRI와 MRA 검사입니다. MRI는 뇌 조직 자체를 보는 거고 MRA는 뇌혈관 상태를 보는 겁니다. 증상이 있을 때는 두 검사를 함께 해야 뇌와 혈관의 전체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요. MRI로 뇌 조직을 봤을 때 작은 경색 흔적이 보이면 이미 미니 뇌졸중을 겪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MRA로 혈관을 보면 어느 부위가 좁아져 있는지 막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1.5테슬라 장비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검사 비용과 나중에 뇌졸중 와서 들어가는 비용 중에 어느 게 더 클까요? 증상이 있을 때는 비용 걱정보다 일단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혈압 관리입니다. 전 세계 뇌경색을 겪은 분들을 조사해 보니까 90%가 혈압 이상이 동반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혈압 관리가 뇌혈관 건강과 직결돼 있다는 뜻이에요. 혈압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측정과 꾸준한 기록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온 후 5분 정도 앉아 있다가 재는 게 가장 정확해요. 140에 90 이상이 나오면 생활 습관을 조정하고 일주일 후에 다시 재봐서 계속 높으면 전문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식습관 관리를 말씀드릴게요. 뇌혈관 건강은 우리가 먹는 음식과 직접 연결돼 있어요. 짠 음식,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을 줄이시고요. 국물 음식은 조금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국물에 나트륨이 정말 많거든요. 등푸른 생선, 견과류, 채소, 통곡물 이런 것들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거창한 운동 아니어도 돼요. 하루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편안한 속도로 30분 정도 걸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관도 튼튼해집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한 번에 1시간 걷는 것보다 매일 30분 걷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수축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5분만 조용히 앉아서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시면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면입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자는 게 좋은데요. 중요한 건 규칙적으로 자는 거예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는 건 피하시고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뇌혈관을 지키는 구체적인 관리 방법들을 살펴봤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뇌졸중이 오기 전 3개월 동안 몸이 보내는 5가지 신호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반복되는 어지럼과 멈추지 않는 딸꾹질. 이건 뇌관 부위의 혈류장애 신호예요. 둘째, 발등 맥박이 약하거나 안 느껴질 때. 이건 말초혈관과 뇌혈관의 순환장애 신호입니다. 셋째, 갑자기 몇 시간 동안 기억이 통째로 사라지는 심한 건망증. 이건 뇌혈류 저하의 경고예요. 넷째, 한쪽 팔다리에 힘이 자꾸 빠질 때. 이건 반대편 뇌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신호죠. 다섯째,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일 때. 이건 눈으로 가는 혈류가 막혔다는 응급신호입니다. 이 5가지는 단순히 피로나 나이 때문이 아니에요. 뇌혈관의 구조적인 문제가 시작됐다는 경고입니다. 그냥 넘기면 정말 위험해요. 만약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몇 달 후에 갑자기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고 말이 어눌해지는 뇌졸중이 올 수 있어요. 그럼 일상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혼자서 화장실도 못 가고 밥도 혼자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죠. 하지만 오늘처럼 신호를 미리 알아차리고 제대로 관리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경동맥 초음파 검사로 혈관 상태를 확인하고 매일 혈압을 재면서 기록하고 식습관을 개선하고 규칙적으로 걷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뇌혈관이 튼튼해지고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68세 김정우님처럼 말이죠. 김정우님은 초기에 신호를 알아차리고 생활 습관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양쪽 발등 맥박을 만져보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죠?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도 할 수 있어요. 양쪽 발등 중간 부분을 손가락 3개로 살짝 눌러보세요. 맥박이 느껴지나요? 양쪽을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있나요?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 상태를 가장 빨리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발등 맥박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혈압 검사와 혈류 검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뇌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뇌를 젊게 유지하는 생활 루틴 7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뇌 건강을 위한 음식, 운동, 수면, 인지 활동까지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이 정보를 알게 된다면 그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발등 맥박을 체크합니다. 그 한 줄이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한 증상 중에서 경험하신 게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어지럼증 자주 있어요. 딸꾹질이 며칠씩 계속됐어요. 발등 맥박 체크했더니 한쪽이 약해요. 경동맥 검사 받아보려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함께 이야기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8년간 뇌혈관 경고 신호를
연구해온 박사 정하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